증명의 대상은 사실이다라는 것에서 지금 불료증 사실로 온 거야. 그 사실 가운데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재판상 자백과 지금 현저한 사실 이런 항목이 있지. 지금 재판상 자백에서 이제 자백의 요건을 배웠지. 왜냐하면 이 자백의 요건이 자백의 효과하고 연결돼서 함부로 취소 철회가 안 되니까 자백을 해버리면 불요증으로 그대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건데, 사실인정의 기초로 되는 건데 취소 철회가 안 되니까 구속력이 생기니까 자백된 거냐 안 된 거냐에 따라서 여기에 번복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로 연결되지. 그래서 그런 것 등을 봤단 말이야. 근데 이 자백의 요건 중에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되는데 특이하게 권리자백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지. 즉 사실에 대칭되는 의미로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자백. 원칙적으로는 사실에 관한 사실의 대상을 놓고 하는 개념인데 권리 또는 법률관계면 자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자백을 인정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지금 8-32 역번호 권리자백 그 부분을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쭉 보면 사실에 관한 자백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임에 대해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 이게 대칭이 되는데, 그런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이거와 대칭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뭔가 인정하는 상대방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건 청구의 인락도 있고, 지금 권리자백이라고 하려는 부분서 사실과 대칭되는 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이건 그 자체 아예 청구 단계를 인정해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어떤 사실에 또 대칭돼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예가 이런 게 있어. 우리가 계속 대여금만 이야기했는데, 대여금 청구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경우 건물, 토지 같은 인도 청구 소송, 내 건물인데 또는 내 땅인데 이쪽이 불법이든 아니면 뭐 임대차를 해서 점유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났든 해서 반환을 받으려는 분쟁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소유자인데 해서 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이 있을 수 있어. 물론 소유권자이자 임대인으로서 만약 정상적인 임대차에 의해서 을피고가 지금 사용하다가 기간이 끝났어 안 주니까 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임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 청구도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예를 들려는 건 소유권자로서 뭐 꼭 정당하게 임대차가 있다가 끝난 경우 말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도 상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자로 불법 점유자 등에 대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거야. 뭐 그다음에 뭐 임대료, 그동안 사용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하려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이야. 이거의 소송물은 건물 인도 청구권의 전부야. 그것을 원고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데, 싸움은 건물 인도 청구권 자체의 여부야. 만약 을은 왜 개기면서 안 주려고 하겠니?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정상적인 임대차를 통해서는 임대차가 뭐 갱신됐다든지 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든지, 또는 뭐 차임을 안 줬다고 하면서 이쪽이
폐지하면서 막 이랬을 때 차임을 안 준 적이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뭐 불법 점유자 비슷하게 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상당한 기간 내가 점유해가지고 취득시효를 했다. 니네 아버지 때부터 내가 계속 이 땅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아들이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때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기간 지나서 뭐 등등의 이 분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하여튼 원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유권자인데 지금 등기부에 소유권자로 돼 있고 한데 상대방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여튼 그러니까 갑을 간의 싸움에서는 건물인도 청구권이 갑에게 있느냐 없느냐 을은 없다라는 식으로 만약 싸움이 된다든지 할 때 요게 소송물이지. 근데 갑은 자기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요 선결 문제 내지 전제 요걸 가지고 요걸 청구하는 거지. 요걸 바탕으로 치는 것. 요 소송물.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는 요 그림에서 요 사건에서 본다면 소송물이 아닌 거야. 소송물은 건물 인도 청구권의 여부야. 갑에게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소송물이고 그 소송물로서의 분쟁의 그 핵심을 전제를 이루는 게 소유권자라고 갑이 그걸 전제로 해서 선결적으로 바탕을 두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을이 뭔가 때문에 네가 소유권자인 건 인정한다. 보통 그렇게 됐을 때 을이 뭐겠어? 소유권자로 지금 있는 건 인정하지만 내가 뭐 점유취득시효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싸움이라면 인정할 수도 있어. 일단 지금 현재는 이제 점유취득시효를 내가 했다 뭐 이런 싸움이 되겠지만 하여튼 을이 요 자체를 인정하는 거는 여기서 뭐야? 청구에 인락이 돼서 이게 확정 판결과 220조 조문을 보면 조서화되면 인락이라는 것은 판결 그 자체는 아닌데 판결은 이렇게 해서 판결서가 작성되는데 인락이 되면 인락 조서가 꾸며져. 판결서라고는 안 하지. 조서가 꾸며져. 그러면 220조 보면 그러한 조서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하여튼 그때 나오는 분쟁, 소송, 종료하는 사유에서 하나 나오는 건데 일단 청구의 인락이라는 것은 청구 그 자체를 수용하는 거야. 자기가. 청구 그 자체에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면이 틀린 거지. 만약 지금 우리가 권리 법률관계에 있어서 권리자백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면 소유권 있는 거 인정해 주는 거는 요 사건에 있어서는 소유권이란 권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재판상 자백에서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이 경우는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만 그 바탕에는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총체적으로 모은 법률 개념으로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그냥 모아서 소유권 너 맞다라고 해주는 것이라면 그게 권리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정리해봐. 건물 인도 청구권 자체는 소송물에 관한 것이다. 요 사안에서 소유권에 관한 것은 선결 문제 내지는 전제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그 자체는 어떤 총체적인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모아서 한마디로 말하는 것일 때 그냥 그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지만 자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권리자백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리되겠지? 그래서 지금 다시 8-32에 보면 자백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가 수송물 그 자체를 이루는 경우는 청구의 인락이다. 원고가 스스로 자기 청구가 이유 없음을 말하는 게 청구의 포기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인락이지. 그런데 청구의 인락이나 사실에 관한 자백은 모두 법원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구속령 및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만 권리자백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자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등장하는 국면을 분석해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법규의 전부 해석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일치에도 자백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각주 24에 예를 보면 이해될 거야. 여러분이 민법서 부진장 많이 나오는 뭐 변제 충당하는 그런 건데 변제 충당 순서가 있지. 뭐부터 해서 법정 변제 순서 있지. 원본을 마지막 하는 거지. 근데 자기네끼리 막 먼저 그런 규정이 있는데 막 그거 깨고서 막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거는 법원이 법률의 규정에서 딱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틀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각주에 보면 판례도 있는데 각주 20번, 24번 보면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를 정함에 있어 이행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사실적인 문제로서. 그런데 순서 자체는 법률 규정의 적용에 의해서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인데 그에 관해서 당사자끼리 일치한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이해해보면 이해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한 사실이 특정한 법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요건 사실 뭐 이런 걸 배우는데 만약 불법행위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 받으려면 가해자인 피고의 과실 등을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과실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로 본다면 뭐야? 예컨대 교통사고를 본다면 신호 같은 걸 제대로 자기가 지키지 않은 거 아니면 뭐 과속하고 아니면 하여튼 전방 주시 의무를 이해 못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과실로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과실이라고 하지만 과실의 저변에 그런 얘기를 깔고 과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과실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이런 게 규정 중에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 할 때 그런 어떤 일반 규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인정을 해버리면 이 경우에 이것을 자백으로 볼 거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과실의 어떤 그 바탕을 이루는 전방 주의 의무를 잘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모아져서 과실이라고 어떤 법규 규범적인 용어로 나오는 건데 이때 그냥 딱 과실 인정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자백으로 볼 거냐 이 문제야.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과실이라든지 손해배상에서 불법행위 민법 126조가 표현법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표현법리 이런 것 등에 있어서 이런 것을 법규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원칙적으로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권리자백적으로 혹시 등장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2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다. 가령 판례에 있는 건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해도 그것이 유언이 될 수 없고 자백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네. 이것도 요런 지금 판례 요 지문도 선택형 문제 지문에 많이 나와. 아까 각주 24, 25 이런 지문 갖고 그 다음에 항상 선택형은 뭐야?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하면서 나오는 류의 그게 일반적인 문제 패턴인데 이런 거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라미 3과 동그라미 4인데 아까 내가 동그라미 4를 먼저 설명을 했는데 왜냐면 1, 2, 3이 지금 이런 권리자백이 한 번쯤 따져볼 만한 이런 영역에서 나오고 실제 우리가 권리자백은 동그라미 4 요게 권리자백으로서 인정되는 그 동그라미 4야. 동그라미 3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매매, 소비대차 소유권. 아까 이제 선결적으로 나타난 경우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소송물이 아닌 것에서 나왔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선결적이든 아니든 개개의 사실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매매, 소비대차 소유권 같은 법률 개념의 진술 등으로 했을 때는 구체적 사실을 이렇게 깔아놓고서 포괄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개념으로서 표현한 법률 용어로서 표현한 것이라면 구체적 사실관계의 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요 경우는 자백을 인정해도 되겠다. 동그라미 3번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는 이제 그런
상황이 선결적 법률 관계로 작동했을 때에 이 선결적 법률 관계는 소송물 자체는 아니니까 선결적 법률 관계라는 법률 관계지만 선결적이고 전제적인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사실의 바탕을 두고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건데 이 사실에서 바탕을 둬서 이런 권리가 나오는데 즉 여기도 본다면 이런 소유권의 전제 바탕으로 건물 인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나오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사실급으로 소유권 자체를 그냥 자백을 인정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게 동그라미 4가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 권리자백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법률적인 관계와 사실관계가 이렇게 딱 구별되는 게 아니라 법률관계라는 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이라고 하지만 실은 거기에 사실적인 걸 깔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 그래서 그게 딱 부러지는 게 아니니까 사실만이 자백의 대상이고 뭐 법률 권리 이런 건 아니다. 법률관계 권리 이건 아니다라고 딱 말을 하려면 그 전제가 딱 구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써놓은 말은 법률관계는 사실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나오는 개념이고 용어고 법률 용어니까 그걸 완전히 우리가 딱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이건 되는 거고 자백이 성립하고 이쪽은 자백이 성립 안 되는 거다 라고 하기에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권리자백적으로 인정돼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생각한대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넘어가면서 쓰고 있으니까 이제 혼자 차분히 읽을 때는 읽어보면 돼. 그러니까 권리자백이라는 게 왜 지금 몇 가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냐면 법률 권리 관계 법률 뭐 이런 것에서의 자백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그 전제가 딱 나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렇게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사실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법률로 표현하고 있는 뭐 이런 등등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권리자백적인 상황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해될 거야. 여기까지가 권리자백에 관한 것이고, 됐지?